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오늘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논의입니다. 오늘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오늘 비대위원장에 누가 적합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스튜디오에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가 나와 있는데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새누리당이 오늘 분당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의원총회인데요. 유승민 의원과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이 이제 비주류의 통합된 의견이냐, 비주류에서 내놓는 비대위원장의 통합된 의견이냐 하는 것은 오늘 논의해보자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좀 전에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비주류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추천을 한다고 하는데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왜 반드시 그 비대위원장이 되는지,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어떤 그 혁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진행할 것인지, 왜 전권을 달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표명해 달라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런 어떤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유승민 비대위원장을 밀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당내 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취합을 해서 본인이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에는 친박계 핵심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당초 지금까지 유승민 의원이 피력해 왔기 때문에 결국 당내 갈등과 분열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에 좀 전에 이제 들으셨겠지만 그 새누리당 친박계 모임이 있습니다. 혁신과 통합을 위한 보수연합이라고요. 거기 정가비원 의원이 이인재 전 의원 등과 함께 공동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혁신과 통합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혁신과 통합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 친박 비박도 아닌 원외 제3의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머릿속에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제3의 인물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전에 당내 6인 협의체에서 제안했던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박관영 전 국회의장 그리고 조순영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물망에 올랐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원외 인사 중에 한두 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 지금 유승민 의원은 아직까지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앞서서 정우택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럼 의원총회에는 끝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글쎄요, 보시나요?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사실상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나오는 것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의원들의 압박이라든지 본인의 의견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 이런 자리를 피한다면은 이제 그것은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당내 128명이나 되는 이 정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어쨌든 비주류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후보로서 본인의 어떤 비전이나 철학을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로서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다면 아마 당내 의원들의 시선이 상당히 차가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에 좀 늦더라도 참석은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모르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정우택 의원의 대표의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속마음은 지금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듯한 그런 인상이 좀 풍기는데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이번에 원내대표의 그야말로 이제 박빙의 승부에서 됐지 않았겠습니까? 62대 55, 나경원 의원과의 어쨌든 치열한 승부 속에 7표 차이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당선이 되는데 친박계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좀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는 결국 당내 갈등과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다. 뭐 예.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새누리당 내 비박계에서 뭐 전폭적으로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네.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 유승민 비대위원장을 안 받자니 본인이 이제 중도 내지는 비박계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비대위원장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곤란한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또 받자니 또 친박계가 강력하게 반발할 테고 예. 한 2, 3일 안에 뭐 결심을 하겠다고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네. 비주류 입장에서도 유승민 전 대표 외에 다른 카드를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돼야지 새누리당이 좀 달라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 내 인물 중에는 지금 사실상 대선 후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뭐 또는 뭐 원희룡 그 제주지사 등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지율이 워낙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만이 그야말로 어쨌든 어떤 혁신적인 보수, 따뜻한 보수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박계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울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대선 후보로서 상당한 지지율의 상승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새누리당이 확실하게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계산하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후보로 올린 뭐 그렇게 이제 풀이가 되긴 합니다만 네. 또 한편으로는 친박계에서 절대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예.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의 계산이겠죠. 이 경우에는 김무성 전 대표는 어차피 탈당하는 것이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승민 의원을 탈당의 대열로 합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김무성 전 대표 측에서는 더 이제 유승민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몰아서 네. 결국 친박계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탈당을 주저주저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을 탈당의 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한 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계획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친박계의 어쩌면은 도전장을 내민 것 아닌가.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개혁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좀 의견을 보장받겠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의원총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들어오는 대로 더 저희가 뉴스 진행 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